은퇴를 앞두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 물가도 비싸고 복잡하니 조용하고 따뜻한 해외에서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실제로 많은 한국인 은퇴자들이 그런 꿈을 안고 플로리다, 하와이, 태국 같은 곳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낯선 문화, 의료 접근성,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성의 공백이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플로리다에서 5년을 보내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67세 김정호 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해외 은퇴의 이면과 귀국 후 마주한 한국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35년간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바로 미국 플로리다로 건너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팔아 나온 돈으로 콘도를 사고 한국보다 따뜻하고 세금이 낮은 미국 남부에서 노후를 즐기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 400만 원이면 빠듯했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세금 혜택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덕분에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퇴자, 커뮤니티, 한인교회, 그리고 넓은 해변. 처음 1년은 그야말로 꿈의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새기 바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영어 회화를 조금 배웠지만 보험이나 세금, 병원 예약 같은 생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막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갑자기 고혈압 증세로 응급실에 갔는데 보험 커버 여부와 약 처방 과정에서 의사와 소통이 안 돼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한 번에 내야 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처음으로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한인교회나 커뮤니티가 있다 해도 그 안에서도 세대와 경제 수준에 따라 묘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교포들은 이미 생활 기반이 단단했고 새로운 은퇴자들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어려웠습니다. 또 자녀들은 한국에 있고 손주를 보려면 비행기로 15시간 이상을 날아야 했습니다. 영상통화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날씨도 사람의 온기만큼 따뜻하지 않더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환전한 자금으로 여유롭게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 변동과 의료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콘도세와 커뮤니티 관리비는 매달 오르고 한 번의 태풍 피해로 보험료도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결국 은퇴자들이 믿었던 저렴한 미국 남부의 낙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 부부는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건 플로리다 2주 5년만, 그리고 은퇴 6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가 떠날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물가였습니다. 김 씨 부부가 귀국한 2024년 한국의 외식비와 공공요금은 이미 미국 못지않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6,000원, 삼겹살 1인분이 2만원. 이 정도면 플로리다의 중소도시 물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플로리다에서는 하루에 약속 하나면 충분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3번 이상 이동하고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더라고 말했습니다. 퇴직자의 시간 감각으로는 한국 사회의 속도와 경쟁을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로, 한국에서는 돌아온 노년층으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위치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장을 지나며 느꼈던 이제 다시 내 나라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몇 주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도 낯설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여전히 현직에 있거나 각자 손주 돌보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자연스레 어울릴 여유도, 사회적 자리가 다시 주어질 기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달 만에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아내와 함께 노인복지센터의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만에 매주 함께 노래하며 웃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플로리다의 푸른 바다보다 더 따뜻한 건 같은 언어로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가 있었지만 외로웠고 한국에서는 불편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편리함보다 소속감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귀국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해외로 나갔다 돌아오는 여기민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귀국자 수는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외로움과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기민 은퇴자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퇴 후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나 물과 같은 외적 요건보다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은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연결에서 생깁니다. 둘째, 귀국 후 재적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구하고 통장을 다시 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 루틴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은 새로운 소속감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경제적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귀국 후 초기 정착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환율 손실, 임대 보증금, 의료보험 전환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집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여유 자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 생활을 완전히 버리기보다 그곳에서 배운 여유와 한국의 공동체적 따뜻함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세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의 성숙일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플로리다의 햇살보다 한국의 사람 냄새가 더 그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며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플로리다에서 5년을 살다 돌아온 김정호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귀국기가 아니라 해외 은퇴라는 환상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노후를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언어와 문화, 정서적 교감이 끊긴 공간에서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 자유는 종종 단절로 변하고 그 단절은 곧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김정호 씨가 플로리다에서 처음 느꼈던 자유는 해변의 햇살과 느린 리듬 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리듬 안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본적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쓰지 않는 시간만큼 그는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했고 그 표현의 결핍은 존재의 희미함으로 이어졌다. 이는 해외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위축의 본질이다. 낯선 땅의 햇살보다 더 강력한 건 말 한마디가 통하는 사람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경제적인 현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 남부의 은퇴자, 천국들은 더 이상 과거의 낙원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관리비와 보험료의 급등, 의료비 폭증은 은퇴자들의 삶을 압박한다. 김정호 씨의 경우처럼 한 번의 응급실 진료가 몇백만 원의 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이들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는다. 반면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 인프라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곳에서 느끼는 경제적 안정은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 끊임없이 치솟는 물가, 복잡한 행정 절차,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은퇴자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자리한다. 미국에서는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쉴 자격조차 설명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해외 은퇴든 귀국이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선택은 아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이다.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의 풍요를 중시한다면 귀국의 선택이 옳을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제도보다는 자유로운 개인 생활을 원한다면 해외가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은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길을 잇는다. 김정호 씨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맞닥뜨린 가장 큰 충격은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었다. 직장도, 자녀의 돌봄도, 사회적 역할도 사라진 이후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보다 역할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노년층이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으로 남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퇴직하면 사회 밖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김정호 씨는 귀국 후 몇 달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역 복지센터의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노래 실력보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 경험은 은퇴 후 인간관계의 회복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존재의 복원임을 보여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심리적 자산이다. 심리학적으로도 은퇴 이후의 삶은 정체성 상실의 단계를 거친다. 직업적 자아가 사라지고 사회적 위치가 약화되면서 자신을 증명할 통로가 사라진다. 해외 은퇴자는 여기에 문화적 상실까지 겹친다. 이 중에 단절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반대로 귀국자는 속도와 기대치의 괴리에 부딪힌다. 느린 해외 생활에 익숙해진 몸과 마음은 한국 사회의 빠른 리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들인 재적응이다. 다시 모든 걸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기보다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카페에서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취미 모임이라도 꾸준히 나가는 일. 그것이 사회 복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이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역이민 은퇴자들이 귀국 직후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비용 착각이다. 해외 자산을 그대로 환전에 들여올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초기 정착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주거비, 보증금, 의료보험 전환, 각종 세금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확보하려면 일정한 현금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김정호 씨도 귀국 첫 달에만 약 2천만 원 가까운 지출이 발생했다. 귀국 후 일정 기간은 지출이 집중되는 이행기임을 인식하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관계의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미 미묘하게 변해 있다. 자녀는 독립해 있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려 하지만 자녀는 바쁜 일상에 쫓겨 있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공존을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정호 씨는 귀국 후 자녀 집 근처로 이사했지만 일부러 주 1회 이상은 따로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가끔 그리워할 거리를 남겨두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은퇴 이후 가족 관계는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연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은퇴 후의 삶은 돌아갈 곳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머물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해외가 낙원이 아니라면 한국도 완전한 안식처는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태도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찾는 일. 그것이 진짜 은퇴의 시작이다. 김정호 씨 부부가 한 달 만에 깨달았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물가나 교통, 제도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나는 사회라는 사실이었다. 노후의 행복은 누군가의 미소, 말 한마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에서 자란다. 플로리다의 푸른 하늘은 잠시의 위로를 주었지만 마음의 공백은 채워주지 못했다.
반면 한국의 회색 하늘 아래서도 김 씨 부부는 웃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 자신이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옴이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낯선 땅에서 멀어졌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고, 편안한 삶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이 김정호 씨가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서, 그리고 한국의 찬 바람 속에서 동시에 배운 은퇴의 진짜 교훈이었다.